자, 17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순열의 뜻과 그리고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표기했었어요. 여기서 이때 이 r의 범위는 n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했죠. r의 범위는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특히 여기서 r이 n일 때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r이 n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이제 r이 n일 때예요. n개를 모두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에서 r이 n인 경우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npr이 아니라 npn이라고 쓰고 npn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n-r 플러스 1에서 r이 n이니까요. 여기서 지금 r이 n이잖아요. 그럼 n-n 플러스 1, 즉 1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씩 줄어드니까 어찌됐건 3, 2, 1 이렇게 끝나겠죠. 곱하기로 이렇게 표기해볼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때 이 식의 우변과 같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거,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요. 이제 이 기호를 읽을 때는 n의 계승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됩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돼요.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절의 수 npr을 계승을 이용해서 이제 표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이제 npr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원래 표기를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표기하면 나열하면서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계승을 활용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승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조건을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r이 0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r이 0일 때도 정의해보고 r이 이제 n일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npr은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했고, 이제 이거를 팩토리얼을 활용해서 고쳐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분자의 npn 형태를 써볼게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있는 형태고 n-r 플러스 1까지 있죠. 여기다가 점점 하나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거는 하나 줄어들면 n-r이 될 거고 점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지금 원래 얘는 살아있던 거고 원래 있던 거였죠. 이게 원래 있던 거. 여기다가 지금 내가 이만큼을 곱했으니까 다시 이만큼을 나눠줘야겠네요. 그대로 분모에 1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분모 분자에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 형태가 그대로 이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분자는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n부터 1까지 곱했기 때문에 분자는 n 팩토리얼 되고요.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해졌기 때문에 n-r 팩토리얼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n-r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1까지 곱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npr은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 어떤 범위에서 r이 0보다 크고 n보다 작은 범위에서 표기가 가능한데요. r이 0일 때도 가능한지 r이 n일 때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npn, 즉 여기서는 이제 r이 n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r이 n일 때 npn인데 r 자리 대신에 n을 넣으면 n-n이 돼서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n 팩토리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할 거예요.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해서 결국에 r이 n일 때도 성립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r이 0일 때요. r이 0이면 np0은 r 자리 대신에 0을 넣어주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1이 되잖아요. 원하는 값 1이 남았네요. 그래서 np0을 1로 정의하면 r이 0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np0을 1로 정의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는 거니까 사실 순열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주어진 팩토리얼 식으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npr를 표기할 때 그동안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팩토리얼을 활용해서 분모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n에서 r을 뺀 n-r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그대로 n 팩토리얼을 적어주면 된다. 여기서 조건 r이 0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였고요. r이 0일 때와 n일 때도 정의를 해서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npr 쓸 때요. r의 범위가 다 해당이 돼요. 0 이상 n 이하다. 자, 그리고 npn은 방금 n 팩토리얼 했고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를 했고요. np0은 1이다 라고 이쪽은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럼 예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민주와 현우를 포함한 5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이 5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민주와 현우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 풀 때요. 일단 민주랑
이렇게 현우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와 현우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를 생각하면 이 4명,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 되겠죠. 4팩토리얼에다가 이제 민우랑 현우가 위치를 바꿨을 때 순서도 있겠죠. 민주, 현우 또는 현우, 민주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또는 뭐 2팩토리얼 2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팩토리얼 해주면 정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24.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요. 24 곱하기 2가 돼서 48가지가 되겠죠. 자, 필수 문항 분석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 대하여 x의 원소의 개수는 n개가 되겠죠.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n개, 즉 유한개가 되고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거,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그랬을 때 f1이 1이 아님을 만족시키고 1대1 대응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자,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2가지 있죠. 첫 번째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정의역에서 가져왔을 때 이 원소들의 함수값이 서로 달랐을 때 1대1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집합이 서로 같기 때문에 1대1 함수만 만족해도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x가 1, 2, 3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또 x로 가니까 여기도 1, 2, 3 이렇게 두면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1이 만약에 2로 가면 1이 갈 수 있는 케이스는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로 갔다 라고 치면 2는 무조건 이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에서 하나를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 갔다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3은 뭐 3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2는 다시 한번 표기해보면 1은 갈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였고 2는 1이 가는 케이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고 3은 마지막 거를 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로 표기하면 3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함수 x에서 x로 갈 수 있는 이 함수의 1대1 함수의 케이스는 총 3팩토리얼이 있고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의 케이스도 3팩토리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게 n개니까요. n개니까 x에서 x로 갈 수 있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총 n팩토리얼이 되겠죠. 총 n팩토리얼. 근데 조건이 있어요. f1은 1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에서 f1이 1로 가는 이 함수의 케이스만 빼주면 되겠죠. f1이 1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케이스를 빼주면 되겠죠. f1이 1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는 f1이 1로 하나 고정시키고 나머지 n-1개를 보내주면 되겠죠. n-1개에 대한 1대1 대응 함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n-1개 곱하기 뭐 n-2개 이렇게 가서 뭐 3 곱하기 뭐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n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쓰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f1이 1로 고정되고 나머지 n-1개에 대한 1대1 대응 함수는 n-1 팩토리얼에 있는 거니까 전체 n 팩토리얼 경우의 수에서 n-1 팩토리얼 경우의 수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7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니까 곱하기 형태로 고쳐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면 n 팩토리얼은 n을 시작으로 해서 n 다음에 n-1, n-2 가니까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써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사용 가능하고 n-1 팩토리얼을 같은 인수로 묶어주면요. 나머지 n하고 앞에 1이 생략돼 있죠. n-1 계산해주면 곱하기 형태죠. 즉 여기 7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니까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8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